교수님, 이번에는 좀 이제 부위별로 저희가 주로 충격파를 하는 부위가 보통 오십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엘보우, 그다음에 뭐 이쪽 발목 쪽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체중배를 할 때 어떤 부위에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를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많이 씁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네. 치료사 역량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한데, 제가 가이드를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만 조금 이제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십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무 다양합니다. 네, 프로전 숄더라고 저희가 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어깨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근데 어깨 질환은 이것들을 저희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물리치료적 진단이 먼저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주변에 이제 근육의 문제인지를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어떤 것들은 일단은 포커스 타입은 주로 이제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라디알에 네. 유용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지금 X자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이제 어떤 병변 부위, 병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부위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위팔뼈가 있으면 위팔뼈 오목, 그러니까 볼록한 것들이 어깨뼈 오목한 것들이 맞닿아 있는 이 부위, 여기가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충격파가 좀 집중이 되어야 할 부위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 부위에. 네. 네네. 그다음 위에는 이제 쇄골, 네. 쇄골과 어깨뼈가 맞닿는 부위, 네네. 그런 데 문제가 많이 있고요. 뒤쪽은 이제 위팔뼈가 뒤쪽으로 이제 있는 부위이고요. 보통 저희가 어깨 관절의 문제 중에서 물론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충돌 증후군도 있고, 네. 충돌 증후군이 이제 그러니까 위팔뼈에 볼록한 것들이 어깨뼈에 오목한 위에서 이렇게 부딪혀 생기는 게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그럴 때 말 그대로 뼈와 뼈가 이렇게 충돌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충돌 증후군이요. 보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그림에 보이신 이거는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 어깨 안에 이제 관절경으로 보면 석회화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덧자란 뼈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것들이 어깨뼈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이런 포커스 타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 준비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아까 제가 네네. 말씀드린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 영상을 보시면 집중형 체외 충격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렇게 일단은 그 어플리케이터를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집중을 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타수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속도, 어느 정도 속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도를 할 것인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 처음부터 센 강도보다는 약간 조금 약하게 시작을 해서 중간에 강도를 높이면서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잠깐 보면 지금 X 표시로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관절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좀 더 이제 깊이 우리가 포커싱 타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절 부위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도자가 넓은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포커싱 타입을 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왔던 이 1500타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커싱 타입의 주로 이제 타수로 네. 보시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뭐 장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약 한 20단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단계 정도 되어 있는데, 처음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간에 이렇게 조금 그 차이를 좀 두면서 하시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파라는 게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실에 가면 뭐 초음파라든가 이렇게 마사지는 주로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면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건데,
체중과 좀 다르게 이제 그 표시되는 부분을 이렇게 고정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방식이네요. 고정해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네. 예, 조금씩 그러니까 고정을 해놓긴 하지만은 약간씩 그 주변을 옮겨가면서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집중형 초음파에는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좀 더 가능하면 고정한 방식에서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그 네네. 관절 부위, 네네. 그 석회화된 부분을 자극해 주는 게 좋은 거고, 네네. 라디알 방식은 좀 더 넓은 부분을 자극하다 보니까 네.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장비에 따라 이 기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라디알 타입을 어깨에 적용하는 겁니다. 라디알 타입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근육과 관련된 좀 넓게 움직이면서 치료를 할 때 라디알 타입이 조금 더 선호될 수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엑스로 표시를 한 것이 이제 슈프라스피나투스, 그러니까 어깨 위에 있는 근육들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날개뼈 뒤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주로 어깨 위에 있는 근육들은 저희가 뭐 타이핑을 많이 한다든가 어깨가 너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목하고 어깨 경계 부위에 많이 결림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 근육들이 많이 뭉쳤을 경우에 저희가 스킨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하셔죠. 네네. 그런 근육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근육은 이게 날개뼈 아래에 있는 근육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로 어깨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이 좀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라디알 타입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라디알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수를 정하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라디알 타입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들이 근육들이 좀 전체적으로 넓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적용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커싱 방식이랑 확실하게 다르네요. 포커싱 네네. 방식이 아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관절 부분을 하다 보니까 헤드 부분이 넓은 부분을 가지고서 거의 고정된 치료라고 했다고 하면, 얘는 이제 라디알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문의드렸던 초음파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자극을 주지 않나요? 라고 했을 그런 방식의 그런 네네. 치료 방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일반인들은 알 것 같아요. 내가 라디알 방식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 포커스를 받고 포커싱 방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의 관절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커스 타입은 이제 줄 퍼 센티 제곱이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의 양으로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한다고 네. 하시면, 강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라디알 타입은 바라 그래서 보통 1바가 우리 해수면 표면에서 10m 정도 들어갔을 때 압력을 우리는 통상 1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뭐 1.079718 뭐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그렇게 그 압력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포커스 타입은 그로 들어간 에너지의 양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거고, 라디알 타입은 그렇게 압력의 양으로 이제 강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 체외 충격파를 내가 직접 받으면서 어떤 장비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요즘은 이제 라디알 타입도 많이 보편화되고 장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앞에 있는 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터인데요. 네, 요것들을 이제 좀 넓게 쓰느냐, 약간 좁게 쓰느냐에 따라서 좁게 쓰는 것들은 마치 포커스 타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오십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오십견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질병이다 보니까 오십견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오십견이 아닌 어깨 주변에 어떤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게 충돌 증후군이든 아니면 뭐 관절에 문제가 있는 통증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 이제 부위에 따라서 아니면 뭐 장비, 포커싱 이 체외 충격 방식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을 쓸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네.